오늘부터 DB하이텍 매일 100주 매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의 시세는 더 있을 수 있는데 네. 예, 한 번의 시세는 더 있을 수 있다 보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격대가 네. 이게 48,000원 이 정도를 보험으로 깨면 네. 그때는 그냥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네. 지금은 한번 진입은 해봄직합니다. 네, 이거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DB하이텍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드린 얘기는 딱 그겁니다. 이렇게 단기 평소 나왔었을 때 이게 지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도 테스트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늘 거래 없습니다. 근데 이따가 거래 조금이라도 나와서 변화가 지금 꼬리를 달기 시작하게 되면 완성 그리고 또 한번 튑니다. 그게 아니고 이 정도에서 멈춰 있다. 일단은 밑에서 시작해서 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좀 갈림길입니다. 저라면 매일 100주 안 하겠습니다. 지금 갈림길이니까 달림길. 예, 그거 보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장 상황들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또 무슨 땅굴 파고 있어요. 네. 아, 예. 오늘이 HLB. HLB 때문에 그렇군요. HLB가 10.9% 정도 밀리고요. 네, HLB. 제가 어제 모 방송에서 네, 모 방송. HLB 다루면서 저항선 들어갔다. 네. 예, 내일 개파락 나오면은 이제 요즘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딱 그거예요. 제가 보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차트 이렇게 들어온 구간, 이렇게 들어온 구간 이거 한 번에 못 뚫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한 번에 못 뚫는다. 그러니까 저라면 적어도 반은 판다. 그다음에 예, 내려가는 거 보고 그냥 정리. 일단 HLB가 좀 그래요. 만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 만만한 종목이 아니죠. 그 중에서 이거 한번 볼까요? 네이버. 네이버. 예. 저희를 네이버는 많이 네이버. 예. 신저가입니다. 신저가 오늘 찍고 살짝 돌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좀 고통의 시간이실 텐데 네. 우리 시간은 조금 더 걸려요. 네. 시간은 조금 더 걸리고 뭔가를 보여줘야 할 텐데 네. 그걸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좀 여기에서 정체가 나타나 있어요. 네. 그 뭔가는 우선은 대형 언어 모델 활용이겠죠. 그걸 보여줘야지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주가는 달라진다라고 보이고요. 예. 아직은 그냥 지켜보는 정도로 하죠. 지켜본 정도. 예. 추가 매수도 아니고 그거- 신규 매수도 아니고. 이제 답답한 종목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요거 이게 또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네, 예. 네. 이게 체코 폴란드죠? 예, 네. 폴란드 원전 실패할 수 있다 얘기 나온다면서요. 설마. 네, 그걸로 로비했다 하더라도 네. 성능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예. 주저하는 건 같아요, 주가 보면. 하지만 예. 기다려 봄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갑자기 네. 뭐 결과가 안 났는데 거래 터지면서 19,000원대를 갑자기 깨요. 예. 그랬을 때는 매도, 탈출. 네. 네, 왜냐하면 주가가 먼저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폴란드 다음 체코 있지 않습니까? 체코네, 체코. 체코는 뭐 거의 확실. 그래서 폴란드 때문에 밀린다. 그 체코 보고 사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참 눈치 보기 싸움에 또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주가 보면 네. 확신이 없는 구간이죠. 그렇죠. 예. 예. 들어앉아 있는 쪽은 미리 들어앉아 있고 네. 여기에서 신규 매수를 하려고 보니 당장 뭐가 이 주가 흐름이 왜 여기에서 멈춰 있지? 네. 이 생각인데 보유하고 있으면 저는 여전히 보유에 대한 부분 그렇습니다. 수주를 예. 갖고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캠 문의가 좀 있으세요. 몇 분이 엔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게 또 되는 듯하다 그냥 훅 밀려버렸네요. 맞아요. 이탈이에요. 네. 네, 주요 가격대 이탈이 다 나왔고 주간에는 오늘 이번 주가 딱 기로점인데 네. 만약에 이 가격을 종가로 만약에 그냥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주간 추세도 깨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주간 기준으로 밑꼬리를 못 달면 네. 이 종목은 상당한 비중 축소 또는 전량 매도합니다. 그래야 제 되겠죠. 기준에는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필요함을 말씀을 드려요. 이 약간 시장에서
네. 자, 냉정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전해액과 관련해서는 예, 예. 우리가 톤당 얼마 계산해서 이게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은 괜찮아요. 예, 예. 그러면서 시세가 났었어요. 예. 두 차례 시세.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밀리는 상황에서 전액 얘기 나오는 게 없어요. 예. 약간은 스토리를 붙여서 수급으로 올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주요 가격대를 깰 때는 네. 좀 후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후퇴가 필요해요. 이렇게 또 좀 저희가 걱정했던 거 한 방에 맞아요. 내려옵니다. 네, 한 방에.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오는데 이거는 그래서 반등해서 다시 쫙 가는 반등보다 어느 순간쯤 되면 정리하라라고 하는 반등입니다. 근데 그거 여기 갭이 한번 살짝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4만 원대 못 갈 것 같고 23만 원대 정도쯤만 반등 장주라도 쭉 나왔다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나와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과매도로 들어오는데 이게 워낙 좀 고점에서 막 이러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신뢰를 그렇게 크게 할 수 없는 자리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단기 과매도를 들어가는데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 그러니까 단기 과매도 뭐 종목들 매매하다가 보면은 이런 자리 들어와서 좋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입니다. 네, 종목이 그럴 만한 종목인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종목이 솔직히 이렇게 마음이 안 들어서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또 종목들 뭐 다 대주전자재료 아까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 대주전자재료랑 나노신소재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공 이사님? 소재 중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네. 저는 두 종목을 좀 선호하죠. 네. 대주전자재료랑 에코엔드림. 에코엔드림? 예, 두 종목인데 네. 에코엔드림은 증자를 권리 있으시면 받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가격으로 돌려줄 구간에서 네. 지금 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증설 나오면은 뭐 그만큼 또 전고점이 돌파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예. 가격으로는 이 뭐 13만 원대를 강하게 이탈 안 하면 이 종목은 가지고 가 봅니다. 가지고 가 본다라는 생각입니다. 종목 중에서 한국항공우주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예. 요즘 방산 아까 이거 수주도 하나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예. 오늘은 좀 밀립니다. 네. 예, 밀리는 게 이게 제가 방산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했던 게 뭔가가 나왔을 때는 이제는 매도. 네. 예, 뭔가가 나왔을 때. 왜냐하면 주가 수준들이 좀 떠 있었다 보니까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지금 매도 못 하셨다라고 하면 5만 원 초반대에서는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박스권이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부러지기가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가격에 갔을 때 이 종목은 반등에 대한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5만 원 초반 주요 가격을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예. 연결해서 방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기로점이란 말씀을 아침에 드렸죠. 이건 아침에 드렸고 네. 현대 로템 또 비슷한 상황들 비슷한 네.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에어로스페이스도 아까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예. 지금은 기로점.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는데 중요한 가격대 같은 경우가 10% 이내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크게 안 빠진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크게 저도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제 이런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주의는 해야죠. 저도 이거 보고 있던 종목이긴 한데 계속 이 자리 쪽에 딱 들어왔을 때도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또 시도하다가도 멈춥니다. 근데 수주 들어오고 변화 나오게 되면 결국은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되게 애매해요. 이 지지해거든요. 이런 자리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중이 많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 마이너스 3%, 4%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좀 덜어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거 잘못하게 되면 또 밑으로 쭉 갔다가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중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화이텍 문의가 들어왔네요. 네. 성화이텍. 저는 네. 자동차 부품은 이번에 반등을 계기로는 좀 줄여주는 대응들, 네. 줄여주는 대응들이 열려 있고 네. 약간 가격 메리트 들어왔을 때 다시 보는. 그런데 모비스랑 글로비스는 네. 홀딩이고요.
네. 오비스 글로비스는 홀딩이고 정황상 이거 뭔가 지배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유지할 수 있고 지금 강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차 부품 중에 네. 예, 레벨업 때는 뭐 화신 화신. 이런 쪽은 가지고 갈 수 있죠. 화신 센 종목은 네, 가져갈 센 수 있다. 종목은 이게 실적의 구조가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약한 쪽은 네. 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차별화가 지속되리라 보이거든요. 네. 네, 원가 그렇죠. 구조상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강한 쪽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이게 또 2분기 실적 시즌, 네. 그다음에 뭐 인도법인 네. 이런 얘기 나올 때 동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인 열의에 있지만 네. 동시에 같이 움직일 때는 한 10,000원대 정도 그 정도 시도는 할 수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에 되었을 때는 저는 조금 자동차 부품 중에서 상대적 열이 있는 쪽은 네. 줄여준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성우하이텍 초반에는 좀 달릴까 싶어서 봤더니 여기서 막히더라고요.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못 뻗어나갑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좀 약하구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뒤로 챙기는 거는 SL입니다. 저는 부품주는 지금에서는 SL이 제일 난 것 같고 이건 뭐 며칠 계속 떠들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요 자리 이렇게 들어서 요 자리 그러니까 이게 한 46,000원대 46,500원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는 좀 줄이거나 정리를 좀 하시면서 그 다음엔 어딜 넘어가느냐 좀 기다렸다가 그냥 현대차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기아 이쪽으로 사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못 가면 애들 못 가요 또.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갈 수도 없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차라리 전공법을 택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예. 보유예요. 보유. 네, 예. 보유죠. 우선 지금의 이 주가 상승은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고 올라오는 거고요. 네. 이 종목도 예년의 실적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1조는 기본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보유의 관점, 네. 시가총액 1조는 노려본다. 예, 이 시각으로 말씀드리고 추가할 시점은 아니에요.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떴다 보니까 네. 추가할 시점은 아닌데 보유하고 있는 그 물량은 한 시총 1조까지는 저는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총이 8천억이 안 되죠. 예, 근데 혹시나 이게 갑자기 우르르 그러니까 이렇게 네. 했다가 이제 각도가 이렇거든요. 각도를 확 세워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약간 급한 거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는 미리 그 가격으로 한번 볼까요? 가격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격 한 4만 원대 이상 4만 700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상으로 가서 쭉 들어온다 그러면 반은 줄였다가 또 살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거든요, 지금은요. 네. 네, 그거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요거 또 오늘 아침에 딱 이탈하더라고요. 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사님? 오늘은 밑골이 좀 달아줘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기다려 보는 거고요. 기다려 보는 상황이고 한 번에 급반전은 있을 거거든요. 네. 그게 오늘이 아니더라도 한 번 더 밀리고는 꼭 반등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다린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자리가 요거 이탈하면서 아까 58,000원, 57,000원대 이탈하면서는 추세 깨졌으니까 주의하시라. 이 57,000원 이탈하게 되면 주의하시란 말씀을 드렸는데 분봉 볼까요? 이거 보면은 여기입니다. 이거 네네. 관통하면서 내려오면은 좀 걸려요. 이거에 그래서 오늘 종가가 제가 보기에는 57,000원대 안착해서 그냥 여기 잘 지지해 놓고 이런데 그냥 이탈 이상 없다고 해놓고 위쪽으로 딱 붙지 않는 이상은 오늘 종가가 57,000원을 못 간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조정 받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확인하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볼까요?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가격 조정 들어오면 좀 한번 조금 세게 살볼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지금 가격대면은 한 53,000원, 52,000원 요 정도쯤 되겠네요. 52,000원대 부분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는 배팅해도 되겠죠? 52,000원대는? 그죠. 네. 한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셌던 종목이니까 그냥 쉽게는 이탈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조정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엔비디아도 그런 자리에서 들어왔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네, 근데 너무 재다가 바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예, 역시 엔비디아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BHI가 좀 무너졌다. 그래서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죠. 기술적인 대응은 저 1차의 주요 자리는 이탈을 했어요. 네. 그런데 단가가 보니까 뭐 10,000원대 단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10,000원대 단가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에서는 저는 추가는 우선은 안 해요. 네. 추가는 우선 안 하고 이번 주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한번 보고 크게 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 생각을 하고 이번 주 한번 보고 다음 주쯤에 추가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대응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 거래 없을 때는 그냥 줄줄줄 흐르는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9,650원 들어온다. 저라면 사겠습니다. 이런 자리 쪽에서 거래 없이 여기까지 스르륵 들어온다 그러면 터치하고 전환이 빠를 이때가 좀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은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매 가격은 9,650원 정도 보시면서 대가시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다 보니까 하나옵션 문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하나옵션요? 예, 하나옵션. 오늘 좀 밀리죠. 네. 오늘 좀 밀리는데 쟤는 오늘은 뭐 하나옵션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프로그램 매매 좀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고 약간 박스권에 대한 말씀드려요. 네. 2만 원대 후반, 28,000원대 여기 들어왔을 때는 저는 추가에 대한 고려를 하고 그 정도 왔을 때 한번 또 고민을 해보죠. 뭐 짧게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할 건 조선주는 아니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애매한 구간, 네. 결정은 나오는데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좀 조금 아래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미국 쪽에 네. 그 MRO죠. 함정 수리 관련된 부분은 하나 쪽이 오션 쪽이 가지고 올 가능성이 전 높다는 높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또 기다려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하나옵션은 트레이딩 관점. 네. 저는 삼중이 모아간다. 예,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거 주가 안 가니까 또 몇 번 얘기는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가는데 아유 지금이라도 다른 거 살까요? 뭐 이런 얘기. 예. 근데 저는 한번 묵직한 거 그냥 네. 가겠습니다.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턴했으니까 삼성종업으로 그냥 길게는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서 흔들릴 때마다 가시고 하나옵션은 지금 자리가 요거 또 지켜줘야 돼요. 예, 지금 요 자리. 그러니까 이거 잘 지키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요때 효과, 요것처럼 딱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효과 나올 텐데 그 자리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9,900원. 네. 홈쇼핑도 아니고 무슨 29,900원. 네. 네, 여기 정도쯤에서 잘 지지하는지 보시고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또 내려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지지하는 흐름들 거래는 지금은 줄어야 될 것 같아요. 줄었다가 지지하면서 턴할 때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가로 반도체 한 종목 매수한다면 어떤 거 하실지 하나씩 부탁해요. 네. 이제 저희 장중현이 네. 네, 조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네. 네. 와우, 좋습니다. 예. 상담만 하지 말고 네. 이들이 좋아요. 보는 종목.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아주. 자, 우사님 지금 선택을 하신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 산다라고 하면 전 거래대금 상위를 봐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한미 반도체를 택합니다. 한미 반도체. 네, 예. 한미 반도체. 좋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면. 네. 요것도 참 아주 좋은 자리에서 돌렸죠. 네. 예, 어제 저가가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비슷한 자리. 네. 그러니까 요거 잘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때랑 똑같고. 예. 누가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님인가요? 예, 직접 관리하신 종목들은 이런 것 같아요. 네, 그죠. 중요 자리에서. 네, 주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웅 이사님이 이걸 하셨으면 저는 PSK 홀딩스를 해야 되나요? 예. PSK 홀딩스도 예
자리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네. 자리에서 네. 멈추고 있거든요. 7만 원대 편한 초반. 구간. 네, 편한 구간. 네, 그러면 그냥 사봐도 다음 목표가 여기입니다. 8,900원. 네, 여기까지는 그냥 살짝 들어오는 거 보고 그냥 잔잔바리죠. 네, 잔잔바리는 이런 거 보고 그냥 또 뭐 빠져나올 거 준비하는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